일본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선진국 탈락과 동시에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간 선진국의 지위를 누렸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기 직전이다. 나라 경제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지표에서 유독 일본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률로는 한국, 대만에 추월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진다. 일본 경제의 날개 없는 추락이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의 선진국 탈락에서 개발도상국 수준 전락에 치욕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책이 일본 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제의 책은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 히토스바 시대 명예교수가 이달 1일 펴낸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입니다. 이 책은 23일 현재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 거시경제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 교수로 높은 명망을 갖고 있는 노구치 교수는 일본에 대한 자학이 지나치다라는 자국 내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이대로는 일본 경제의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날려왔습니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프레지던트는 22일 주요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판에서 소개했습니다. 책에서 노구치 교수는 아베노믹스 이전 시기에 일본의 1인당 GDP는 명목 수치에서 한때 미국보다도 많았고 한국에는 커다란 격차로 앞서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며 아베노믹스 기간 중 일본은 아메리카 수준에서 한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4146달러로 미국 63,415달러의 63%에 불과합니다. 20년 전인 2000년에는 1인당 명목 GDP가 미국 36,317달러, 일본 39,172달러로 일본이 오히려 8%가량 높았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역전된 것은 2000에서 2020년의 20년간 미국은 1인당 GDP가 36,317달러에서 63,415달러로 74.6%나 증가했지만 일본은 고작 1.4%밖에 늘어나지 못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일본의 31.3% 수준으로 3분의 1도 채 안 됐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78%, 일본 4146달러, 한국 31,496달러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이 1.02배 성장에 그친 반면 한국은 2.56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노구치 교수가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선진국 탈락입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한 경제지 기고에서 선진 주요 7개국 G7의 아시아 대표국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는 지표를 들이밀 때 일본은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일본의 위상 추락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일본은 1970년쯤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간은 1인당 GDP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다시 말해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0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GDP는 9%가 증가했으나 일본은 거꾸로 11%가 감소했습니다. 아직까지는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대사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역성장을 지속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쯤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8년 정도가 지나면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반면 1960년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GDP는 1994년 50%를 돌파했고 지금은 OECD 평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충격을 단시간에 만회했습니다. 대만도 한국과 비슷한 상승세에 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역전 후에는 차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는 OECD 내에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성장률은 달성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지금까지의 성장률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20년 후 1인당 명목 GDP는 일본 41,143달러, 한국 8894달러로 거의 2배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 정도가 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수준, 베트남 수준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있다. 이것은 그리 먼 훗날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엔화 약세가 국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현행 수준의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많은 물자가 10% 이상 오를 것이다. 여기서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2할 이상의 가격 인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물가가 오르면 연수입 400만 엔대 이하의 가구의 가게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주택융자를 끌어안아 가처분 소득이 적은 세대는 주택융자 파산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물론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정은 전혀 달라지겠다만 인플레에 대한 방어책으로는 환금 가능하고 국제적 유통성을 가지는 현물 자산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미 고가권에 있어 골드의 구입 기회가 없었던 젊은 층이나 대비를 하지 않았던 중류 이하의 층은 향후 어려운 전개가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골드를 지금부터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결국은 눈앞에 닥친 엔화 약세 진행이 멈출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며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하나의 대비 수단으로 예금의 엔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예측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를 수반합니다만 엔을 가지고 있어도 물가 상승이 더해져 증세,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 증가를 더는 견딜 수가 없군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일본인이 심술궂어서가 아니다. 카야시는 이전 일본인이 심술궂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의 근거는 납득이 안 되고 심술궂게라는 주관에만 근거하므로 기준도 불명이다. 이런 일견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결국 옳지 않은 기사로 주의해야 한다. 월급이 무조건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보험료 등 뽑히는 것도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실수령자는 늘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을 고쳐야 돼. 통증이 수반되는 개혁으로 먼저 과잉의료, 과잉연명치료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거면 금방 할 수 있어서 효과도 빨리 날 것 같은데. 경영자나 정치가가 지금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파견 직원을 늘려 노동력을 착취해온 외상값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부를 나누어주고 소비되어 돌고 돌아 자사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줄어들게 되어 현역 세대보다 오히려 연금 수급자가 풍족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이상한 모순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람에 일본의 국력이 깎였고 ODA로 지원만 해대니 마치 추월당하는 것처럼 전락한 것이다. 확실히 파견이나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정말 일본은 이상해졌다. 기업은 늘어나는 인건비를 억제할 수 없고 그 대신 구매력 없는 사람들은 늘어나 결국 일본 전체가 가라앉는 원인이 되었다. 예전부터 나는 그것을 말해왔지만 당연히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다들 이미 알아서 그런 것 같다. 점점 일본인이 가난해져 비싼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고 그나마 실적이 좋은 것은 사고려들 뿐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의 일본은 비참해질 것이다.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윤 추구를 위해 인건비를 깎아서 기업을 존속시킨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잘못됐다. 좀비 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고객의 사정 때문이고 고객이 과거의 사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의뢰하는 기업이 노동 대가를 주지 않는 입장을 취하려 할 때 그 담당자의 스탠스를 바꾸게 하는 노력은 시키지 않고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벗어나려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